차디찬 수갑 소리가 고요한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 남자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 제 세상은 단 한순간에 시커먼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극심한 상실감 속에서도 제 비천한 몸뚱이는 여전히 그가 남긴 비릿하고 뜨거운 채취를 탐하며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죠. 도덕과 윤리라는 거창한 이름표들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간 지 오래였고 제게 남은 건 오로지 그 남자의 거대한 존재감이 제 내부를 헤집어 놓았던 그 파괴적인 감각의 잔상뿐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기다릴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 잔인하고도 애절한 약속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독화살이 되어 저를 다시 한번 금지된 욕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저 그 남자의 품 안에서 영원히 타 죽기를 소망하는 눈먼 불나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화 남편의 잔혹한 덫에 걸려 사위가 연행되던 그 참혹한 밤의 풍경을 기억하시나요?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생애를 온전히 그 남자의 파멸에 동참하는 데 바치기로 말입니다. 오늘은 그 처절한 복수극의 끝에서 사회적 매장을 넘어 영혼의 동반 자살을 선택한 두 남녀의 마지막 맹목적인 사랑을 담아냈습니다. 이 대본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치닫을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지옥 같은 진실을 끝까지 증언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남편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폐기물 취급했습니다. 제 피부치였던 딸아이는 침을 뱉으며 저를 저주했고 저는 제가 살던 화려한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당해 곰팡이 냄새 가득한 단칸방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여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그 무엇보다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매일 밤 사위가 갇혀있는 유치장 담벼락을 서성이며 제 자궁 깊숙이 각인된 그 남자의 거대하고 단단한 부피감을 반추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 평생을 통해 단 한 번도 채워주지 못했던 그 원초적인 공허함을 사위는 단 몇 번의 강렬한 접촉만으로 제 영혼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으며 완벽하게 메워버렸습니다. 그 지독한 중독 현상은 제 이성을 마비시키고 제 몸의 모든 신경세포를 오로지 그 남자의 살 냄새만을 쫓는 탐지기로 바꿔놓았습니다. 사위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던 날 저는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비에 젖어 축 처진 그의 어깨를 보는 순간 저는 제 안의 모든 도덕적 방어 기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항구 끝자락의 낡은 여인숙.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입술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은 키스라기보다는 서로의 영혼을 뜯어먹으려는 굶주린 짐승들의 사투에 가까웠습니다. 사위의 거친 손길이 제 젖은 옷가지를 거칠게 찢어내며 제 살결을 파고들 때 저는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제 몸이 녹아내리는 환각에 빠졌습니다. 보고 싶었어. 죽을 만큼 그 안에서 당신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더욱 거칠고 위협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감미로운 사레나데보다 황홀하게 들렸습니다. 알몸이 된 그의 몸은 며칠간의 고초로 인해 더욱 단단하고 날카롭게 단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드러난 그의 구릿빛 피부는 마치 용암을 머금은 바위처럼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고 그의 하복부에서 노골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며 치솟아오른 그 거대한 기둥은 제 시야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부피와 길이를 자랑하며 제 허벅지 사이를 거칠게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으윽! 제 입에서 본능적인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얇은 살결을 타고 전해지는 그 묵직하고 단단한 압박감은 제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제 골반을 부서뜨릴 듯이 움켜쥐고 침대 위로 거칠게 내리눌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 프레임의 비명은 우리의 가쁜 숨소리에 묻혀버렸고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제 다리를 그의 허리에 단단히 감아 올렸습니다. 장모님, 당신은 이제 영원히 내 거야. 우린 절대 천국에 못 가. 그의 선언과 동시에 그 거대하고 뜨거운 존재감이 제 몸의 가장 은밀하고 연약한 입구를 단숨에 찢어밟기듯 파고들었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허리를 활처럼 굽혔습니다. 제 내부의 모든 점막이 그의 거친 표면에 긁히며 화끈거리는 고통을 토해냈지만 그 뒤를 이어 몰려오는 압도적인 확장감은 제 영혼의 가장 깊은 어둠까지 밝히는 성광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겁게 달궈진 강철 막대가 제 몸속을 휘젓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위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으며 자신의 그 거대한 기둥을 제 자궁 끝까지 가차없이 때려 박았습니다. 퍽, 퍽 가며 살과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마찰음이 밀폐된 방안을 가득 채웠고 그의 거대한 것이 제 안에서 요동칠 때마다 저는 우주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30년 세월이 마치 한 조각의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그의 자극은 파괴적이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깨물며 제 몸을 더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더 깊숙이 나를 아예 부숴버려줘. 제 간청에 응하듯 그는 더욱 맹렬하게 허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내부의 근육들은 그의 거대한 부피에 순응하며 미친 듯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고 제 하복부는 터질 듯한 압박감과 함께 하얗게 타올랐습니다. 그의 거대한 기둥이 제 안의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금단의 영역을 무자비하게 유린할 때마다 저는 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 쾌락의 심연으로 추락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비난과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누는 피의 성찬이었고 서로의 파멸을 축복하는 악마의 의식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거대한 기둥이 제 몸 안에서 수만 개의 불꽃으로 터져나가는 순간 저는 뜨거운 액체가 제 내부를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위의 거대한 존재감은 제 몸의 모든 구멍을 메우고 제 의식의 마지막 한 점까지 지배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이 남자의 노예가 되어 이 지독하고 뜨거운 감옥 안에서 영원히 썩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인 동시에 욕망이 승리한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정사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땀으로 범벅이 된 두구의 벌거벗은 시체 같았습니다. 사위의 거대한 기둥이 빠져나간 자리는 여전히 얼얼한 통증과 함께 허전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사위는 담배를 물며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삶에 대한 미련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살 냄새를 맡으며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딸아이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곁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이 남자의 온기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현금을 털어 먼 이국 땅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신분을 위조하고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워버린 채 오로지 서로의 육체에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맹세한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거창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을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아. 설령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뜨거웠고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엔진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이제 저를 괴롭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쾌락을 더욱 선명하고 짜릿하게 만드는 양념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평범한 도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던 길, 뒤쫓아온 남편의 차가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남편은 총구가 겨눠진 것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내 딸의 인생을 망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남편의 손에는 우리 두 사람의 미래 장면이 담긴 적나라한 사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진들을 세상에 공개해 저를 영원한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생 순종적이었던 제가, 아니 욕망의 눈먼 짐승이 된 제가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공개해. 온 세상이 다 알게 해. 내가 이 남자의 거대한 사랑 앞에 얼마나 미친 듯이 굴복했는지 당신이 한 번도 주지 못한 그 황홀경을 내가 어떻게 쟁취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라고. 제 광기에 찬 외침에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사위 역시 제 앞을 가로막으며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모든 위협을 비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는 이제 거대한 낭떠러지와 세상의 비난만이 가득하겠지만 서로의 살을 맞댄 이용기만 있다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발적인 실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사위, 아니 제 유일한 남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은 정말로 벼랑 끝에서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제 몸을 채웠던 그 남자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저를 천하의 몹쓸 년이라 욕하고 누군가는 사랑에 미친 가련한 여자라 동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평생을 껍데기뿐인 의무 속에 살다가 죽는 것과 단 한 번이라도 영혼이 타버릴 듯한 극한의 쾌락을 맛보고 파멸하는 것 중 무엇이 더 인간다운 삶일까요? 남편의 냉혹한 복수는 정당한 응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자격지심에 찌든 한 남자의 발악이었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비극적인 연인들의 결말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동안 이 고통스럽고도 달콤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긴 여정의 끝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